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네, 오늘은 블룸에너지 실적 발표를 가져왔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 뭐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마침 블룸에너지 제품을 볼 수 있는 설치가 된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병원이었는데요. 병원 주차장 한 군데에 이제 이렇게 따로 블룸에너지 연료전지가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쭈루룩 연결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사실 이거 보려고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미국에서. 1시간 걸어서 블룸에너지 퓨얼셀이라고 검색해보니 마침 설치된 지역이 있길래 거기 가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전력 공급을, 전기 공급을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를 통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봤고, 그리고 뭐 미국은 단지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병원도 규모가 꽤 컸고, 설치된 게 거의 한 20개 정도 됐기 때문에 꽤 많은 전력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봤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소음이 작다. 네, 소음이, 저는 영상을 좀 찍어 오긴 했는데 여기에는 영상이 안 실리겠지만 소음이 생각보다 작아서 크게 뭐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그럴 정도는 전혀 아니었고, 가까이 가야지만 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 부분은 뭐 실제로 그냥 체험해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옆에 지나가는 길에 주차장에 우연히 봤습니다. EV 차지 포인트가 있길래 역시 친환경을 하고 있구나, 뭐 사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적 발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 날에 한 23% 정도 올랐는데, 그게 왜 올랐는지, 사실 실적 당일에는 실적 하자마자는 제가 봤었는데 미국 현지 시간이었으니까 실적 하자마자 한 마이너스 7%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좀 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제가 컨퍼런스 콜 그 대본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한 2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분명히 안 좋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왜 올랐지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실적을 좀 이거 위주로 봤었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보는 블룸에너지는 어떤 상황인지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매일 저는 이제 알람을 해놨으니까 매일 3개가 연속으로 오고 실적 메일까지 해서 총 한 6, 7개 정도 메일이 한 번에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블룸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러니까 블룸에너지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아마 단일 규모로도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큰 연료전지 설치를 발표했다. 그래서 대용량 규모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FPM 디벨롭먼트라서 이제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틸리티랑 하는 신규 고객을 새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퀀타 서비스, 퀀타 컴퓨터 이쪽, 퀀타 컴퓨터 쪽은 원래 기존의 고객이었는데 기존의 고객에서 재주문이 들어왔다. 그래서 총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대용량의 설치를, 원래는 대용량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80메가와트거든요. 80메가와트면은 블룸에너지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깔려있는 게 1000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하나의 단일 건이 깔린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객도 확보가 됐고 기존 고객에서 재주문이 됐다는 3가지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뉴스가 먼저 왔어서 이번에 뭔가 준비하고, 제가 봤을 땐 미리 안 알린 것 같고 준비하고 한 번에 딱 보내고 실적 엄청 좋나 보네 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7% 가길래, 아니 이렇게 좋은 뉴스가 떠도 마이너스인 걸 보면 숫자가 완전 안 좋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되게 저는 되게 잘 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일단 경향진 코멘트 맨 처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24년도 총 매출 목표 달성,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연간 단위로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이번에 어닝이 미스를 했는데, 이 말은 사실 4분기에 더 큰 숫자, 이미 연간 가이던스가 나와 있고 1분기에서 3분기에 미스하고 또 뭐 비트한 그런 게 섞여 있겠지만 어찌됐든 4분기까지 이미 숫자가 나와 확정돼 있는 숫자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3분기까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금액을 다 맞출 수 있다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게 다시 재확인이 됐고, 물론 4분기에 실제로 이어질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이게 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줬는데,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저는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신규 및 재구매 고객들이 자기 제품의 예측 가능한 비용 전력 솔루션을
확실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계속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 예시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내역들을 보고 있고 계약 체결이나 뭐 선적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기존에 많이 얘기했던 장점들을 많이 얘기했고, 이 부분은 좀 제가 메모하는 포인트인데, 100메가와트의 데이터 센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1빌리언이 나온다. 앞에 보시면은 여기는 80메가와트거든요. 물론 데이터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80메가와트 규모인데 100메가와트니까 어느 정도 대충 추산을 해볼 수 있겠죠. 80메가와트면은 0.8B 정도로 할 수 있겠고, 현재 24년도 블룸에너지의 매출이 1.4B에서 1.6B이기 때문에 5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래액입니다. 물론 이게 1년에 한 번에 다 반영되진 않겠, 나눠서 반영되겠지만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래가 협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80메가와트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계약이 된 건데, 그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SK 에코플랜트였는데요. SK 에코플랜트에서 이제 분사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전문 설치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협력해서 80메가와트 계약 체결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우리 회사 제품만으로도 대규모로 설치 가능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어쨌든 대규모입니다. 기본적으로 100메가와트 이상의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룸 에너지 제품만으로 할 수 있어? 아니면 다른 회사 제품도 무조건 필요해? 라는 지난 분기에 콘콜 내용이 있었는데, 대규모로도 할 수 있고 그게 이번 첫 고객 계약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고, 이게 이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면 우리 이미 해봤다. 80메가와트도 해봤고 뭐 100메가와트든 150메가와트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 충청 에코파크라고 치시면은 이게 80메가와트 규모로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PF가 된다는 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내에는 현재 수소 입찰 제도가 있습니다. 수소 입찰 제도가 있는데, 이 수소 입찰 제도를 원래는 한전에서 그냥 계약으로 받아줬는데, 이제는 한전이 민간 투자사들에게 이제 배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민간 투자사가 프로젝트들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1, 2, 3, 4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한전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 제안해주면 한전이 그 규모 경제나 경제성 이런 걸 효율성을 따지면서 이제 입찰을 하는 지금 그런 프로세스에 있는데, 사실 이제 블룸 에너지 말고도 국내 이제 경쟁 기업인 두산 퓨얼셀 이런 쪽도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많은 기업이 있겠죠. 이 기업들이 이미 작년에 입찰 결과가 이미 다 나와서 각자의 입찰 용량이 있습니다. 입찰 용량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PF가 된다는 거는 누군가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줘서 실제 제품을 설치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냐면은 불안한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경제성이 확보가 돼서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투자해서 투자 수익이 나야 되는데 못 믿겠다 이겁니다. 혹은 아직 검증이 덜 됐다 이건데, 블룸에너지 거는 가장 빨리 PF가 이번에 작년 1차에서 됐었고, 이번에 2차, 3차에서도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두산 퓨얼셀한테 좀 입찰 결과 자체는 밀렸지만 중요한 거는 두산 퓨얼셀보다 더 빠르게 PF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입찰은 했지만 집행이 안 되는 게 사실 제일 큰 이슈인데, 이게 이제 뭐 드라이 파우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집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로 인식이 된다.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번에 80메가와트도 집행이 되는 거죠. PF가 됐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PF가 됐고, 그 돈을 끌어왔으니까 그 돈으로 제품 사서 깔겠다. 그 규모가 80메가와트다. 사실 엄청 큰 단위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유의미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은 내용들을 좀 더 보면은, 이번에 전력망 성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유틸리티 공급도 있지만 고객은 수요로 가격 결정력이 밀리는, 이건 이제 전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고객들이 너무 비싸져서 계속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덜 되고 있어서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FPM 앞에 나왔던 FPM과 20메가와트짜리 계약을 발표했는데, 다른 이제 미국의 지역별 전력 회사들, 유틸리티 회사들이 있는데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FPM 말고도 다른 애들이 계속 추가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 이 얘기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FERC에서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한 달 전쯤에 아마존이랑 컨스텔레이션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원전 기업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의 원전과 데이터 센터를 바로 연결해서 하고 싶다 이런 기사가 나서 엄청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이 건은 아니지만 아마존이 원전을 통해서 180메가와트 규모, 엄청 크죠? 80메가와트 대비해서 180메가와트 규모를 원전에서 바로 땡겨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땡겨 가면은 기존의 원전에서 나온 전력을 쓰던 소비자들이 180메가와트를 뺏기는 거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줄고, 공급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니까 전력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아마존의 계획을 금지시켰어요. 이거를 금지시키면서 원전주가 하락됐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지 못한 리스크였거든. 생각지 못한 리스크였는데 이 부분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루에너지는 우리는 이거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원전에서 바로 땡겨가는 거 대비 우리는 고객한테 바로 주거나 유틸리티 기업한테 바로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전기를 뺏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추가하는 형태라는 거죠. 천연가스만 깔리면은 우리는 바로 그냥 천연가스 공급량을 더 넣어서 바로 깔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승인이 더 비교적 쉽다라는 걸 어필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퀀타의 경우 다시 150% 이상 기존 주문량 대비 150% 이상 증대 요청이 와서 빠르게 충족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비용 절감, 회사 자체적으로 마진 상승을 계속 꾀하고 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연간 두 자릿수 비용 절감 올해도 내년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뭐 우리 제품 좋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경영진 코멘트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이제 CFO 파트인데요. CFO는 이제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에 새로 와가지고 이제 지난 분기 기준으로 입사 2주밖에 안 돼서 기대된다고 말했는데, 한 분기 일하고 나니까 확실히 매출이랑 수익성 성장에 잘 기여하는 기회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지금 마이크로그리드 부하 추적, 이거는 이제 블룸에너지의 제품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분야도 다 뭐 연료전지를 통해서 하지만 각자 시장으로 보면, 기능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분류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과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뭐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은 자연스러운 변동성이며 반기 연간은 달성됨. 이게 전 분기에서 나왔던 건데, 분기 단위로 모든 걸 다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계약 기반 매출이기 때문에 계약이 좀 몇 개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변동성이 있고, 중요한 거는 뭐 반기든 연간이든 대해서는 확실히 맞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써서, 블루맨즈는 생각보다, 물론 시장은 이 분기를 되게 중요시 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기와 연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분기가 삐끗하면은 다음 분기에 잘해줘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확정이 있어야 반기를 채우는 거고, 반기가 잘 돼야 된다는 확정이 있어야 연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을지 말지는 이제 컨빅션을 더 쌓아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중요한 건 이 기업 볼 때는 단순히 분기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분기 때 떨어졌을 때 경영진이 연간 확실하게 맞출 수 있고 본인이 그걸 믿고 있다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4년도 가이던스에 매출액, 그다음에 마진, 그다음에 영업 마진까지 다 다시 한번 그대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계속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성에 초점 맞추고 전분기 했던 얘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메가와트당 평균 가격, 뭐 메가와트당 비용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봤었는데, 확실히 제품이 많이 베리에이션이 넓어지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기에는 숫자가 좀 안 맞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이걸 알고 있어서 더 적합한 지표를 찾고 있고, 이 적합한 지표가 되면 공개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에는 구독자 수가 있죠. 구독자 증감수. 그다음에 뭐 구글한테는 뭐 광고 단가 이런 게 있듯이 블룸한테도 적합한 지표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공유해주겠다 해서 이걸 빨리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핵심 지표를 통해 성장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보는데 중요한 지표에서 이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숫자가 있는데, 숫자는 안 좋았습니다. 3분기 숫자는 뭐 가이던스도 하회했고 YOY로 뭐 대부분의 지표들이 역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현금은 또 쓰면서 뭐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Q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4Q를 미스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떡락할 겁니다. 근데 4Q를 잘 채워주면
지금 내러티브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좋기 때문에 4분기 끝나고 또 주가가 상승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A를 좀 보면은 이런 질문들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좀 중요한 질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좀 많이 중요했는데, 실적 당일날 세 가지 다른 시장 앞에 나왔던 세 가지 기사가 있었죠. 세 가지 기사가 대용량, 그다음에 재반복 구매, 신규 구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자는 미국 내 전력 회사, 글로벌 매출, 이거 한국이죠. 데이터 센터, 이렇게 세 가지, 이건 유틸리티, 데이터 센터, 이제 글로벌 매출, 미국 외 지역, 이렇게 세 가지 시장에서 다양하게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해도 될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너희들이 주요 타겟팅할 수 있는 시장인데, 수요 시장인데 이 세 개 다 잘 될까? 이런 질문이었고, 그래서 뭐 정확한 포인트다. 주문 패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하고 섹터와 지역의 다양성이 회사를 수십 년 동안 성장시킬 요소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부터 여기가 좀 중요한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전력 생산을 넘어서 전력 전송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유틸리티가 있고 기업이 있으면은, 유틸리티는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있어요. 생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송이 안 됩니다. 뭐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많이 말했지만 송배전망이죠. 송배전망이 너무 노후됐고, 그 송배전망 캐파 대비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아마존과 원전도 보면은, 아마존과 원전을 봤을 때도 이것도 전송을 일단 다 끌어다 쓰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 섞여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일반 소비자들의 가격이 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기관에서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블룸 에너지는 사실 여기서 좀 자유로워요. 왜냐면은 이 유틸리티 기업 혹은 기업 자체에 까는 거기 때문에 천연가스만 있으면은 바로 그냥 전력 생산할 수 있어서 이 송배전망이랑은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송배전 인프라랑은 좀 상관없고, 아까 그 병원에 깔렸듯이 그 병원 자체에 그냥 이걸 깔고 천연가스만 끌어오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랑 좀 더 연관이 있지, 이 전력을 움직이는 송배전망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블룸에너지가 지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경영진이 많이 얘기했던 거고, 전력 전송은 오랫동안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우리 장비는 전송 자산이자 최종 사용자 자산 활용될 수 있다. 전송 자산도 으로도 유틸리티 기업한테 전송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기업 자체에서 깔아가지고 바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만 준비되면 된다. 천연가스만 있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다양한 매출처를 통해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꾸준히 너무 그렇게 업다운이 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지역에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 되게 좋아서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제조 용량 확장을 언급했는데, 제조 용량을 확장을 한다는 거는 수요가 있으니까 제조를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둔 건지,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데 한 거냐, 아니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냥 기대 속에 한 거냐,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은 25년도의 전망 너네가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냐, 상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데, 당연히 지금 좋게 보고 있고 수요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계약도 체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증가시키는 거다라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할 거고, 그래서 수요를 확인한 후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계약 체결 이후 확장된 거고, 실제로 이 1년 전 컨콜에서도 보면은 이 제조 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몇 개월 정도면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면 제조 시설 확장해서 계약 체결되는 거에 맞춰서, 계약 체결이 되면 이제 6개월 뒤에 받겠다, 1년 뒤에 받겠다, 이런 게 타임라인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제조 시설 확장해서 바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 용량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놓칠 일이 없다. 수요는 많은데 제조 시설이 부족해서 풍기 현상도 당연히 좋은 거지만, 사실 수요만큼 제조를 해서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놓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기간 계약 베이스기에 프로젝트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그래도 이 기업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프로젝션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분기별보다 반기나 연간 보는 게 훨씬 더 맞겠다라는 좀 특징을 좀 이번에 찾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프라 운용자 간에 직접적인 파트너십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이건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천연가스는 원재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고객, 그러니까 유틸리티나 기업 이쪽에서 알아서 하게끔 냅뒀고, 얘네가 준비만 되면은 블룸에너지가 들어가서 설치하는 입장이었는데, 처음부터 블룸에너지가 천연가스 인프라 기업이랑 짝짝꿍해서 고객한테 하나의 원터치 솔루션을 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한데 열리고 있고, 일부 가스 회사들이 먼저 우리한테 문의를 해왔다. 그래서 천연가스 기업들이 블룸에너지한테 연락 와서 전력을 깔아야 되는데, 천연가스 인프라 우리 어떻게 해볼래? 너네 제품도 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키워보겠다는 게, 저는 이거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해서 유틸리티 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얘네 둘이 합쳐서 같이 바로 제공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봅니다. 가치가 훨씬 더 애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되게 날카로운 질문 중에 하나인, ITC가 24년도에 만료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뭐 이탈하고 있냐, 더 뭐 신경 안 쓰냐, 이런 내용인데, 4년 동안 우리 비즈니스 상당 부분은 40% 정도 ITC랑 관련이 없었다. 그러니까 ITC 안 받고도 40% 매출이 이미 있었고, ITC 성장은 가속도일 뿐 없다고 해서 성장이 안 되진 않는다. 이미 뭐 수요도 많고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래도 속도 둔화가 좀 될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보조금이 있고 없고 차이는 미국 고객 입장에서 확실히 있기 때문에 속도 둔화는 되겠지만, 근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전력을 지금 안 만들면 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뭐 깔아야겠죠. 다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게 원래는 80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 주고 사야 된다면 좀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성장은 구조적으로 계속 할 거다. 왜냐하면은 전력 가격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전력 가격 성장하는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죠. 뭐 AI도 있고, 뭐 EV도 있고, 전력 자동화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전력 가격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은 뭐 느려지겠지만 계속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서버가 너네가 제대로 출하를 하더라도 제때 설치가 안 되는 지연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냐, 요 내용도 되게 키포인트까지는 아니고 되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인데, 일반적으로는 제품을 출하하면은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 블룸에너지 방식이. 근데 이제 계약에 따라서 설치가 되더라도 전원이 켜지거나 혹은 출고했을 때 인식이 되는 등 좀 계약건마다 다르긴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출하됐을 때긴 한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제조 공장이죠. 공장에서 이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는 무조건 그 지역, 설치 지역에 가스와 전기 연결이 완료되고 해당 이미 설치 허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통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만 가면은 바로 설치가 되는 거겠죠. 이걸 이제 스탠다드로 하고 있고, 뭐 계약건마다 뭐 시간이 급박하거나 좀 더 느려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기, 가스, 물만 연결하면은 모든 통신은 무선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맨 앞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원래는 블룸에너지가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말려야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 위에 이제 블룸에너지 서버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플랫폼에 탑재되어서, 제가 이거 뭐 사진을 본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바닥에 이제 레고처럼 이런 네모난 것들을 깔아가지고 콘크리트를 말리거나 부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레고처럼 조립해가지고 바닥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제품을 올리겠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뭐 자세한 사진을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제품이랑 같이 이 바닥재도 바로 가면은 설치 시간이 크게 단축시켜서 고객이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옮기기만 되잖아요. 콘크리트는 부셔야 되고 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 위치도 옮길 수 있어서 유연성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이건 좀 사실 이런 디테일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SKY 장기적인 기회. 한국에서 뭐 계속 이렇게 좋은 수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추가 사이트 개발 가능성이 있을까? 그 다음에 앞으로 세 자릿수의 대규모 주문 기대해도 될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답변 보면은 SK그룹 회장이 최근 블룸과의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시스템을 사용할 거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SK가 뭐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죠. 일단 이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면 최근에 SK에서 AI 서밋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업부를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건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연히 메인은 하이닉스여서 뭐 이제 메모리 쪽 그런 내용이었고 그 외에 이제 AI 인프라 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 칩도 주지만 이 AI 인프라를 한 번에 까는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들 거고 어떻게 만들 거냐 해서 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영상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빨리 SK에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블룸 에너지 연료 전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 재단과 함께 투자한 테라파워. 사실 SK에서 이제 블룸 에너지도 투자했고 테라파워도 투자를 해서 차세대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고 방출료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기술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AI 혁신 가속화를 이끌겠다. 인프라를 이렇게 깔겠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게 사실 SK가 블룸 에너지랑 테라파워만 투자한 게 아니라 플러그 파워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되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연료전지 쪽에서 플러그 파워 얘기가 없는 게 생각보다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SK 이터닉스였죠. 이터닉스는 이 SK 플러그 파워를 갖고 있는 SK 계열사 대비해서 제가 지금 기억까지는 안 나는데 이 계열사 대비 좀 덩치가 많이 작고 힘이 밀립니다. 그래서 뭐 한국 기업 특성상 좀 더 큰 기업이고 힘 있는 기업이 플러그 파워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SK에서는 플러그 파워를 밀어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SK에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지라는 게 제 과거의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SK 이터닉스에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연료전지 수주를 따고 있고 그게 전부 블룸 에너지 매출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플러그 파워 뭐 지금 상황도 안 좋고 얘는 중요한 건 이제 수소로 하고 있고 SK 그 블룸 에너지는 천연가스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소는 사실상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발전이 잘 안 됐고 그리고 수소로 대비해서 그 효율성을 따져봐도 블룸 에너지 수소가 훨씬 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SK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 연료전지는 앞으로 이제 블룸 에너지랑 간다라고 하면은 이터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서도 뭐 블룸 에너지 수요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블룸 에너지 입장에서는 그냥 납품만 제때제때 해주면은 영업이나 세일즈는 SK에서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좋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테라파워입니다. 이 어쨌든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원자로 전력과 잘 어울리는 게 사실 블룸 에너지가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고온이다. 고온이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나오는 고온을 에너지 전환에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효율성이 훨씬 높다. 뭐 플러그 파워나 이런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그래서 SO 방식이 훨씬 더 좋고 뭐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돼서 더 깔리게 되면은 블룸 에너지가 깔릴 방법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 원전 관련 그 연료전지가 제일 좋은 게 고온 방식인데 고온 방식에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 블룸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기대하지 못했던 부스트 뭐 부양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80메가와트 PF 관련하여 블룸 기술에 대한 금융기관 신뢰가 높아져서 가능해진 건가 제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사실 입찰까지 되는 거는 누구나 다 계획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계획서까지니까 뭐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계획서가 실행이 돼야 매출이 되는 건데 이 실행에서 매출로 이어지는 한국 기업이 SK가 제일 빠릅니다. SK가 제일 빠른 거는 이제 블룸 에너지 제품이 제일 선택이 많이 받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블룸 에너지 연료전지를 돈을 투자를 많이 해준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동사의 제품 트랙 레코드가 7년 이상의 신뢰를 쌓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트랙 레코드가 있는지가 이 밸류에이션이나 금융 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쌓아서 할 수 있었고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결국에는 효율성인 것 같아요. 기술력이죠. 효율성 면에서 결국 이 블룸 에너지 제품을 설치했을 때 나오는 전기를 팔아가지고 수익이 나온다.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SK 이터닉스 사이트 들어가 보면 PPT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 PPT 파일에 블룸 에너지 제품 통해서 깔려있는 연료전지 사이트들이 한국에 꽤 많습니다. 꽤 많이 있고 그게 이미 잘 돌아가고 있고 이번에 80메가와트도 그런 의미에서 대규모로 깔리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생각보다 체급이 크게 들어갔다 이번 거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기존 고객의 재주문이 3분의 2 이상이다. 뭐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저는
신규 고객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왜냐면은 아직 성장 기업이니까 신규 고객 주문이 더 많이 일어나야 성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고객의 재주문이 있어줘야 시장을 어느 정도 잡고 재주문이 계속 이어져야 되죠. 이제 반복 매출이라고 하는데, 반복 매출이 계속 있어주는 거는 이미 체급을 한번 키워놓고, 유의미한 체급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자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뭐 당연히 좋은 내용이지만 더 좋은 건 신규 고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생각 정리를 해보면은 2분기 때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가시성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 또 나오면서 이걸 좀 더 확인시켜줬고 근거 있는 자신감이 계속 되는 것 같다. 이것도 뭐 이번 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랑 연간 가이던스도 계속 체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분기 때 개인적으로 바꿨던 거는 수소 관련주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한 번 주가 상승이 있을 거고, 나중에 뭐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소 트렌드가 현실화될 때 한 번에 업사이드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은 이 사이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그랑 보시면은, 플러그는 아무래도 연료가 다 수소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기업이고, 블룸에너지는 이제 한 1년 반 전부터 확실히 우리는 수소 관련주보다는 천연가스 기반으로 즉시 투입 가능하다, 요거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업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한 번에 지금 주가 상승 주기에 와 있는 것 같고, 다음 분기 그리고 25년 때 계속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생각을 정리하면은 뭐 당연히 소식 긍정적인 방향성과 내용 워낙 좋았고, 한국 미국 쪽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가속도가 붙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대만이나 유럽 쪽으로 진출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시장 침투 확대가 예상된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뱉은 말을 잘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많은 기업을 보고 있지만 이 계약 체결되거나 기사 뜨는 거 보면은 뱉은 말들을 좀 잘 지켜 내가고 있고, 뭐 숫자 변동성은 있는데 본인들도 연간이나 최소 반기 정도는 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분기로 다 계약권 기준이기 때문에 맞출 순 없다, 계약이 한 달 미뤄질 수도 있고 뭐 좀 있다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감안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번에 트럼프 대선과 관련해서 신재생이라는 카테고리는 확실히 좀 역풍을 많이 맞고 있는데, 문제는 블룸에너지는 수소망 관련주라는 프레임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천연가스 사업부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부는 AI나 전력 가격 상승 이런 쪽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순풍이 불고 있는 거죠. 사업부 자체는 불고 있고, 블룸에너지를 뭐 수소 관련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수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 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재평가 받으면 밸류에이션도 확장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4분기 때 24년도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이건 진짜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합당한 사유 없이 못 채우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을 새로 추가했는데, 근거 있는 뭐 기사 계약 체결도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사실 한국 매출은 한국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수소에서 탈피했지만 수소의 미래는 남겨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천연가스로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소 인프라가 깔리면은 사실 수소 인프라 기준으로 제일 효율성 좋은 게 지금 계속 블룸에너지 자기들이 수소 썼을 때 우리가 효율 60%로 제일 좋다라고 어필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봤을 때 아직 사회적으로 수소가 인프라가 안 깔렸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쓰는 거지만, 수소 인프라가 깔려서 천연가스처럼 수소가 이제 저렴해지는 시기가 오면 오히려 우리는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했던 그 2번 중에 1번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약들이 사실 가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좋게 보고 있고, 이제 4분기 때 증명하고 25년도 가이던스 보고 이 정도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없고, 주가 상승 23% 했던 것도 뭐 3분기 실적이 좀 절었지만 4분기 확인해줘서 기존의 기대치를 이미 일단은 확언을 해놓은 상황이고, 실제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25년도의 가이던스 상향이나 계속 이 정성적으로 워낙 좋으니까 그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 상승이 되게 가파르게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이제 플러그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소 플레이어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보면서 이 두 개 기업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